우리 또래 사람들 왜 갑자기 훅 가는지 알아? 병 때문만은 아니더라. 대부분은 매일 놓친 것들이 쌓인 거래.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구독자님들 주변에도 계시죠? 60대, 70대까지는 건강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힘들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80세를 넘기지 못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몇 년 전 항상 건강하셨던 이웃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달랐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연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원인이 딱 4가지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4가지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나 유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요.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구독자님들의 관심이 큰 동기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면 부족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잠은 죽어서도 잘 수 있잖아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을 적게 자는 게 마치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잠은 단순히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죠. 근육은 움직이고, 세포는 손상되고, 혈관은 압력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손상을 언제 고칠까요? 바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찾아내고,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근육과 혈관이 회복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죠. 그런데 만약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회복 작업이 중단돼요. 덜 고쳐진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쌓이면요. 몸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의 수면 부족은 정말 위험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고령자는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도 크게 올라가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잠을 자는데 밤에 누워 있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자느냐예요. 밤에 자주 깨고 새벽 3시나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계속 졸리고 커피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면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게 아니라 수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몸은 매일 조금씩 회복되지 못한 채 손상이 쌓여가는 거죠. 저도 한때 잠을 너무 안 자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이 많아서 해야 할 게 많아서 잠을 줄였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잠자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끄는 거예요. TV나 스마트폰의 빛이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 힘들었는데 하루 이틀 해보니까 확실히 잠드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술로 잠들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잠을 방해해요. 자다가 자주 깨게 되고 결국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죠. 낮잠도 중요해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하니까 30분 이내로만 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수면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건강 관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잠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부터 딱 30분만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근육 감소예요. 근육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병으로 먼저 죽지 않아요. 걷지 못하면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예요. 근육은 혈당을 조절해요.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근육은 혈액을 순환시켜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해요.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근육은 호르몬 균형도 잡아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우리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절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특히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 이 세 곳이 약해지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60대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에 근육의 3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더 빨라져요. 5년만 지나도 근육의 15에서 20%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버거워지고 문턱에 발이 걸리고 화장실 가다가 중심을 잃고 어느 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자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낙상으로 골절이 되면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폐렴이 오고 결국 그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낙상 사망률이 교통사고보다 높다고 해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제 친구 어머니께서도 몇 년 전에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 이후로 혼자 외출하는 게 무서워지셨대요. 넘어질까 봐요. 그렇게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근육은 더 빠지고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안 해서 관절이 아픈 경우가 훨씬 많아요.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 약해지니까 관절이 온전히 받쳐지지 못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70대든 80대든 근육을 쓰면 늘어나요. 한 서울의 대학 연구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 12주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량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80대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20분만 걸어보세요. 아파트 복도든 동네 한바퀴든 날씨 안 좋으면 실내에서라도요.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유지돼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정말 좋아요. 벽이나 책상을 잡고 까치발을 드는 것도 좋아요.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단을 오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계단으로요.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구독자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육을 키우는 건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80세, 90세가 되어도 혼자 걷고,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딱 20분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만성질환 방치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왜 침묵일까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고혈압이 있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당뇨가 있어도 일상생활은 멀쩡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당장 어디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약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해? 저도 이해해요.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 약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몸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높은 혈압은 혈관벽을 계속 손상시키고 있어요. 혈관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어느 순간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이에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당은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려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눈의 혈관도 손상시켜서 시력을 서서히 빼앗아가요. 발의 신경도 망가뜨려서 나중에는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고지혈증은 혈관에 플라크를 쌓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조용해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고혈압 환자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뇌졸중 위험이 40%, 심근경색 위험이 25% 줄어든다고 해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세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약에 의존하기 싫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끊었어.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만성질환의 약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손상이 쌓이는 걸 막는 거예요. 방패인 거죠. 방패를 내려놓으면 다시 손상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라는 느낌보다 수치를 확인하세요. 건강은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거든요.
통증이 없어도 꾸준히 관리하세요. 아프기 전에 막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건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서도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제 아버지도 몇 년 전에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약 먹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함께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니까 지금은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세요. 만약 그때 방치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구독자님들도 혹시 혈압이나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를 위해서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의외실 수도 있어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수명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문제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몸을 직접적으로 해쳐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6% 높다고 해요. 그리고 치매 위험도 50% 이상 높아진대요. 어떤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까지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움은 우리 몸에 만성 스트레스를 줘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우울증이 심화돼요. 특히 60대 이후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한 분들, 퇴직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분들. 이런 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정말 뼈아프게 깊어요. 그리고 외로움은 악순환을 만들어요. 외로우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외로워지고, 외로우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사람 만나기가 더 싫어지고, 그렇게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70대 할아버지셨는데 할머니가 먼저 가신 후로 혼자 사셨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으셨어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다 보니 점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힘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고 몸도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누구랑도 대화하지 않으시는 날이 많으셨대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반대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게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건 약을 먹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사람 얼굴을 보세요. 동네 슈퍼에 가서 주인 아주머니랑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산책하면서 이웃 어르신이랑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만으로도요. 주 1회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교회나 성당, 절에 가시는 것도 좋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같은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고
봉사활동 기회도 많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바쁠 텐데, 친구들이 귀찮아할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연락하고 싶지만 바빠서 혹은 같은 이유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먼저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돼요. 저도 요즘 어머니께 자주 전화드리려고 노력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 열흘씩 연락 안 한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짧게라도 매일 안부를 여쭤봐요. 그러면 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외로움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구독자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그냥 안고 살 필요는 없어요. 작은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하고, 어디든 나가보세요. 그 작은 시도들이 구독자님들의 삶을 다시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잠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이 스스로를 고칠 시간을 잃는다는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근육 감소였어요. 근육을 잃으면 걷지 못하게 되고 걷지 못하면 삶의 반경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만성질환 방치였어요.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조용히 쌓이는 손상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였고요. 네 번째는 외로움이었어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게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는 요인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탓을 할 수도 없고 운명이라고 체념할 수도 없어요. 이건 전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의 결과거든요. 오늘 밤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오늘 저녁 20분 더 걷는 것, 내일 병원에서 받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오늘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구독자님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80세를 넘기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행운도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지금부터 바꾸면 달라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대 어르신들의 근력 운동 연구 기억하세요? 80대에도 근육이 늘어났어요. 몸은 나이를 핑계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반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불을 끄고 누워보세요. 스마트폰도 침대 밖에 두고요. 내일 아침 집 앞을 20분만 걸어보세요. 천천히 편한 속도로요. 다음 병원 가시는 날 의사 선생님께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뭘 더 신경 써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당장,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누군가에게 전화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 작은 것들이요, 구독자님들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독자님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존엄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오래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고, 산책을 혼자 나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나러 혼자 갈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구독자님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친구분께, 혹은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 구독자님들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지금부터 바꾸면 정말 늦지 않습니다.